안녕하세요. 경희대병원 어르신진료센터장 원장원 교수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5월 8일은 어버이날인데요.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은요, 크게 노인에만 생기는 질병과 노인의 흔한 질병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노쇠, 다시 말해 허약이라든지 노인성 치매, 노인성 난청 같은 것은 노인에만 생기는 질병이 되겠죠. 근데 그 외에도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뇌졸중, 또 낙상, 또 선망, 파킨슨병, 실금, 요실금, 대변실금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이 노인성 질환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노인성 질환의 특징은 첫 번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근경색증이라 하면 가슴에 통증이 와야 될 텐데 통증이 전혀 없이 무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한 어떤 경우는 증상이 이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라 특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심근경색증이 통증이 아니라 숨이 차다고 오실 수가 있고요. 또 폐렴이면 열이 나고 기침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수가 적어져 가지고 우울증을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치매 환자이신데 식사를 잘 못한다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좀 더 그러니까 비특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많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이런 어르신들의 증상을 이제 있을 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 노화 탓이야 이렇게 넘어가서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질환들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제 혼재돼 있고 다양한 질병들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해서 각종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노인성 질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특히 약물들을 많이 복용하시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 때문에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 환자에서 나타나는 그 건강 문제,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질병명, 진단명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또 그래서 의사로서 그래서 분명히 환자분들이 어르신들이 기운이 없고 식사를 못하고 잘 움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보면 그냥 특별한 병이 없다. 그냥 노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노인성 질환의 특징이 상당히 복합적이고 특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노인성 질환은 원인이 아주 복합적이거나 또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또 증상에 무관하게 포괄적인 그러니까 패키지죠. 패키지로 하는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 기존에 하는 것들 외에도 우울증이나 치매나 이런 다양한 평가가 중요하겠고요. 또 특히 약물이 원인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가끔 헛소리 하신다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 우리 치매만 생각하게 되지만은요, 선망이라는 것이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선망이라는 것은 이제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인데요. 대개 감염, 그러니까 폐렴이라든지 요로 감염 이런 게 많고요. 또 정신과 계통 약물 이런 거 복용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뭐 탈수라든지 영양 상태의 불량, 다양한 원인에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팔 다리를 떤다고 했을 때 이제 걱정스럽죠. 대개 이제 파킨슨병을 의심하고 오시게 되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이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또 약물, 특히 약물 부작용 때문에 다리를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장관 운동 촉진제, 소화제죠. 소화제를 드시고 나서 그 부작용으로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정신과 계통 약물도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지럽다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대개 빈혈, 그러니까 피가 모자라서 생긴 걸로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거보다는 다른 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귀의 전정기관에 이상이 있어서 오는 어지럼증도 많고요. 또 심장 문제 때문에 어지러움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어지럼증을 호소할 수도 있죠. 근데 가장 더 흔하고 중요한 것은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우리가 누웠다가 일어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뇌로 피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빨리 뇌로 피를 올려주는 그런 반사작용이 작동하는데요. 어르신들은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지럽고 쓰러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잘못하면 이제 골절을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립성 저혈압은 우리가 혈압을 누워서 재고 또 일어나서 재서 수축기 혈압이 20 이상 떨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진단할 수 있겠고, 또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시면 회복될 수 있겠습니다. 네, 식욕이 없다, 또 식사 잘 못한다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소화장애 이런 거 있겠지만, 또 어르신들의 경우는 노화 현상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혀의 미각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맛을 잘 못 느껴서 입맛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혼자 사시기 때문에 외로워서, 또 누가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또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각종 감염 때문에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폐렴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요. 또 신장이나 심장이 나빠졌을 때, 또 어떤 경우 치매 증상으로, 치매가 기억력 저하가 아니라 밥을 잘 못 드신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약물 부작용 때문에 식욕의 변화가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노인의학 전문의에게 가시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요. 상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수가 적어졌을 때, 어르신들이 요즘 말수가 적다고 했을 때 단지 그냥 우울증 있으신가 봐, 외로우신가 봐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한 질병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진 경우에, 물론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지만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이 경우도 어떤 무슨 감염이라든지 선망 이런 걸 꼭 감별하셔야 되고요. 또 식사를 갑자기 잘 못하시는 경우, 또 복용 중인 약물의 종류가 5가지 이상인 경우, 이 경우는 부작용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약물이 너무 많은 경우에도 한번 오셔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꾸 넘어지신다. 넘어지는 게 단순히 힘이 없어 넘어질 수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심근경색이라든지 어떤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낙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이유 없이 어지럽다고 하실 때, 또 기운이 없고 자꾸 누워만 계신다고 할 때 노화 현상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원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인성 질환의 치료는요, 사실 뭐 뇌경색이 완치가 되긴 어렵습니다. 치매가 완치되긴 어렵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 기능을 잘하게 도와주는 것이 저희 노인의학 전문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과의 협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노인의학 전문의들이 그것을 좀 잘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특히 약물 복용이 많으신 경우에 그것을 약물의 개수를 조정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런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규칙적인 운동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에서 친구들 만나시고, 특히 또 좋은 부부관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정기적인 검진도 빼놓지 마셔야 되겠고, 만성질환이 있다면 약을 잘 드셔서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 이런 뭐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나이에 못하 그렇게 도움이 되겠냐고 말씀하시겠지만,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수준이 좋아지고 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미국의 경우에 이런 관절염, 동맥경화증, 고혈압, 뇌졸중, 노인한테 올 수밖에 없는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병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또 건강 수명,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이 더 늘고 있고요. 또 이런 질환들로 인한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건강하게 오래 장애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노년을 우리가 지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죠. 우선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상당히 중요하죠. 술은 안 드셔도 좋지만 하루에 1잔 정도 드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활동을 유지하시는 거,
아까 말씀드린 안정된 결혼 생활, 부부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좋은 거, 이게 상당히 장수에 중요합니다. 용서해주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상당히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리 양보 안 해준다고 화를 내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런 화를 낸다든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코 장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정기적인 검진, 또 만성질환 관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의 진단, 치료, 또 건강한 노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